자, 오늘 내마녀의 날 9월 10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현재 마감을 했는데 VI가 걸리면서 시젠이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 만기일 시장에서 동시효과에 좀 급변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바이오팜이 하락으로 한 2% 정도 그 정도 급변하고서 다른 종목은 딱히 이상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하는 종목이 하락으로는 바이오팜 그리고 상승으로는 시젠이 있습니다. 이제 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기일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만기일 시장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오전에만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진짜 정확해 보이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정말 빠르게 치고서 빠집니다. 그런 완벽한 조건이 아닌 이상은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오늘은 오전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오후장에 넷마블이라는 종목에서 딱 한 번 더 매매했다가 오늘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수급은 있고서 금요일, 월요일부터 잡히는 새로운 수급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에 외국인이나 투신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일 수급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종목에서 돈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는지 그런 걸 체크한 다음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한테 배우거나 책을 받거나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대응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마녀의 날이라 하지만 제가 여태껏 이런 날에서 매매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루 휴식이라 생각하고서 오늘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집중을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중요한데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자리까지 한 방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제 고점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이며 이게 참 지수 변동성 보면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을 놓고서 좀 더 높은 확률 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더 높은 확률이 되었는데 물론 한금선 아래에 있지만 다우도 이 음봉을 회복을 해준 상태입니다. 아직 다 추세를 되돌려 놓지 못했지만 현재 한 방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으며 이제부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단 0.1%라도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졌다가 장중에 아래골이 달고선 다시 올라와서 어째 되었든 간에 이때 수요일 시장에 마감한 가격인 11,140포인트 정도 이것보다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0.1%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승을 이제부터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추세가 살아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이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다시 이 화요일 캔들 저점 근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정을 찾아준다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초대형주 쪽에서 코스피 대장주에서 삼성전자나 다른 여러가지 대형주들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스윙 투자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했을 때만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또 조심스럽게 단타만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추세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 때문에 잠깐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 상태 보면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도 점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안정적인 추세를 확보했습니다. 뭐 오늘 캔들 자체는 음봉이고 코스닥은 양봉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음봉이라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좀 쌓이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보시면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음봉이 뜬 게 마지막 동시호가에 조금 내려가면서 음봉이 뜨긴 했지만 황금선 회복해주고 나서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6만원까지 터치를 하고 음봉이 뜨긴 했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림이 한 2, 3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지금 올랐던 자리 근처를 유지해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바라던 그림이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고 그냥 어제 58,000원 근처 가격을 유지만 해주었다면은 한 이틀 오늘이랑 그리고 내일까지 합쳐서 58,000원 근처 가격만 유지를 해주면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미국 증시 때문에 2.5%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삼성전자 특성상 좀 호재에 따라서 시초가가 당일 가격을 거의 결정짓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신규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종가 매수나 늦어도 시간의 거래 매수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중요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장중에 무조건 들어가다가는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무겁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해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야지 유지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뜰 수가 있지만 이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이럴 때만 이런 봉이 뜨지 이런 날 말고는 그냥 잠깐 올랐다가 무너지고 딱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음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몸집 있는 파란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 한 금요일이랑 월요일까지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로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서 다시 고점을 뚫어서 6만원만 제대로 뚫어주면서 종가가 6만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좀 강하게 뚫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윙 투자로 제약 바이오 몇 배씩 오른 것을 무리해서 들어가기도 그렇고 차라리 추세가 유지되는 대형주를 본다면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릴 생각입니다. 추세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면은 들어갈 생각이고 그리고 LG전자도 현재 10만원 근처까지 다가왔는데 수급과 추세가 괜찮은 편입니다. 이것도 고점을 지켜주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갈리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 전 고점 위에서 계속 마감을 한다면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또 쉽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삼성전자처럼 무겁지 않고서 하루에 좀 제대로 오른다 싶으면은 5%, 6%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종목 카카오 게임즈 시장에서 기대가 많은 종목인데 예상대로 점상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살 수가 없는 점상이 나온 것인데 SK바이오팜이랑 똑같습니다. SK바이오팜 보면은 첫날에도 개인 투자자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까지 외국인 쪽에서 좀 물량을 풀었는데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던 첫째 날, 둘째 날 외국인이 물량을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이것도 첫날에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좀 특이한 것은 기관 쪽에서 이런 물량을 풀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뭐 들어오거나 또 점상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8시 40분 되자마자
81,000원 정도 되는 상한가 가격에 물량이 한 수백만 주 정도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던졌는데 바이오팜과 다른 점이라면은, 바이오팜은 첫날부터 계속 기관 투자자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고점까지 좀 쉽게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첫날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기관이라면 뭐 매도가 나오는 것이 맞는데, 둘째 날에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앞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수급 주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확약 물량만 믿고서 그냥 그대로 진입했다가 이게 유통 물량이 전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주체가 없어지고서 개인 투자자만 남게 된다면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아니라서 수급의 방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일 시장에서 점상 가지 말고서 기관 투자자 물량 전부 다 나오고서 좀 많은 물량이 나오면서 손바뀜이라도 일어난다면은 내일 제대로 거래량 실은 양봉 뜨면서 그 뒤에도 시세가 먹을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 점상 보내고 그 뒤에도 높은 갭상승 보내고 바이오팜처럼 너무 심하게 뻥튀기를 시켜버린다면 고점에 잡아서 먹을 자리가 줄어들면서 물릴 확률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알을 제대로 장전하고 이거를 수량 배분을 받으려 했는데 48,000원에서 물량을 풀질 않았습니다. 바이오팜이 한 3만 주 정도 푼 걸로 기억하는데, 2만 주인가 3만 주인가 푼 걸로 기억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48,000원에 1200주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1200주를 수량 배분 받으려면 그 상위 12명한테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추가되는 10만 주 넘는 물량들이 많아서 5만 주 정도 넣어서 체결이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체결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체결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신한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이 약간씩 바꿔서 하루 종일 이 교보 쪽에서 다 쓸어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결과가 당연한 결과인데, 내일 시장이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장외 거래 가격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어떻게 뻥튀기가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을 봤냐면은 오늘 LB 세미콘이 움직였습니다. LB 세미콘이랑 그리고 넷마블을 보고 있었으며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매매를 했는데, 게다가 영진약품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일가 풀리고 나서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 터치를 해줄까봐 보고 있었는데 시초가도 지켜주지 못하고서 시작하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시초가를 안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며, LB 세미콘이랑 넷마블 쪽에서 이것도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LB 세미콘은 거래량이 평소와 다른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이 나와서 2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빅히트로 인해서 꾸준히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의 동시효과가 어떤지, 예상 체결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LB 세미콘의 동시효과가 좀 적극적으로 보이길래 운 좋게 이 종목을 시작하자마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정확하게 들어가서 좀 빨리 먹고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접근을 해서 매매를 했지만, 오늘 다른 종목들 좀 여러 번 찔러 본다고 수수료 세금을 신나게 납부해서 오늘 수익은 없이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과 거래대금 상위를 보겠습니다. 5장에 잠이 올 지경이었는데 거래대금 상위가 유나이티드 제약, 이거는 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5장에 주산중공업이 좀 올라가는 걸 봤지만 여기서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구경만 했고
그 외에는 볼만한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을 제가 오전장부터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최근에 20만원 돌파해주고 나서 이렇게 이틀 동안 3거래일째 눌리고 나서 그리고 오늘 갭 상승이 나오길래 좀 지켜봤지만 장 초반에는 시초가를 못 지켜줘서 접근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장 보시면은 딱 차트만 봤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는 아니지만 이 황금선 타고 올라왔을 때 고점이 18만 7,500원인데 이 7,500원을 여기서 돌파해 줄 것 같아서 들어간 다음에 좀 빠르게 수익을 먹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는 구간이라서 당연히 잡지를 못했으며 이것도 구경만 하다가 결국에 힘을 잃어서 이렇게 계속 무너지길래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장 초반부터 1위를 유지하더니 마지막에 힘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거래대금 2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록뱀이 6위. 지금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 올랐던 자리를 며칠 동안 유지해 준다면 결국에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 보면은 오늘 전 고점 11,250원 시원하게 돌파해서 12,000원까지 뚫어주었지만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좀 아쉽게 윗꼬리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장중에 이 11,2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줬다면은 그 뒤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거나 종가 매수나 시간에 거래해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 11,250원을 또 강력하게 지켜주려 한다면 그 뒤부터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분위기도 살아났으며 게다가 코스닥에서 오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상위권 보시면은 반도체 종목들 쪽에서 집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과연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지속이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오늘 수급 상위 종목들, 이 상위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고점을 유지해주고 신고가 근처에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나온 테스나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엄청난 수급으로 오늘 10,000원 근처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딱 VI 한번 걸리면 10,000원을 돌파하는데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또 단타로 바로 나갈지 아니면은 유지되지 않고서 바로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택이 올라온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서 다시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의 거래 시장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과연 시장을 반도체 쪽에서 주도를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